안녕하세요. 청계고원 강사 이예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것은 24학년도 이제 1학기 중간고사가 끝이 났죠. 그래서 중간고사 출제 경향 어떠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들 녹여서 앞으로 다가오는 이제 기말 대비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2학년 반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작년에 이제 1학년을 4등급으로 시작했던 학생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1등급을 찍었고 누적 2등급 초반으로 이제 올라갈 것 같고요. 또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모두 다 이제 점수가 올랐습니다. 사실 이 어려운 시험에서 점수가 오르고 그리고 등급이 오른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 싶겠지만 가능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제 작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적중 릴레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작년에 문제를 굉장히 어렵고 잘 내시기로 유명하셨던 그 이모 선생님께서 같이 2학년으로 올라오면서 어려운 국어 시험은 사실은 예견이 됐던 거였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선생님께서 같이 2학년으로 올라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데리고 있는 친구들한테 "운 좋은 줄 알아. 점수 올려줄게."라고 강하게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애들이 처음에는 이제 남자애들이 시크하니까 "뭐 되겠어?" 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가슴 깊은 어떤 그런 감사를 전할 때 또 되게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희문고 2학년 반은 실적이 참 좋은 반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이제 출제 경향 말씀드리면서 제 적중 문항 소개해 드리고 제 강의 지도 방향하고 이 적중 문항이 항상 좀 맞닿아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연관 지어서 같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출제 경향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작년 1학년 내신 문제랑 기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선생님께서 워낙 그 강력한 어떤 개성으로 시험을 계속 내오셨기 때문에 그 개성이 그대로 드러났던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난이도는요. 작년에 2학기 기말고사가 조금 평이한 난이도로 나온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거보다는 어려웠는데요. 1학기 중간고사만큼 정말 막 파격적이고 이제 아이들이 너무 어렵다 할 만한 그런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도 참 놀라고 기뻤던 지점이 어떤 지점이었냐면 저는 이제 시험지를 보기 전에 이제 애들하고 먼저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끝나자마자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막 전화가 오는데요. 전화를 해서 제가 "어땠어? 어려웠어?" 하니까 "아 뭐 서술형 시간 안에 이 빠듯하게 쓰긴 했는데 다 썼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전원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저는 이렇게 어렵게 나온 건 아니었구나.'라고 이제 짐작을 하고 시험지 사진을 봤는데 그렇게 쉽게 나온 시험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아이들이 이 시험의 어떤 스타일에 완벽하게 적응을 하고 시험장 안에 들어갔으니까 '생각보다 풀 만한데?' 이렇게 다들 이제 후기를 얘기를 해 줬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성적도 정말 많이 좋은 성적으로 이제 시험장 밖을 나와서 '아 그만큼 성장을 많이 했구나.'라고 제가 또 느꼈던 그런 일화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선생님께서 특히 소설 영역에서 독특한 발상으로 항상 문제를 출제를 해 오셨고요. 제가 이번에도 그 부분에서 느낌이 와서 소설 달밤을 담당을 하셨길래 여기서 제가 딱 직도 때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제가 딱 강조를 했는데 그냥 장난처럼 그 두 가지가 전부 다 각각의 보기 문제로 킬러 문항으로 이제 등장을 해서 저희 수강생들은 그 두 가지 킬러 문항을 전원 다 정답을 맞출 정도로 너무나 정확하고 형식과 내용까지도 일치하는 그런 이제 적중 문제를 만들었었는데요. 어쨌든 소설 영역이 당연히 이제 다가오는 기말고사에도 들어갈 것이고 그 부분을 쪼끔 더 눈여겨서 공부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 보자면 시험장 안에서의 독해 능력이 너무 중요한 시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존의 교과서나 아니면 프린트에서 정해진 지정이 된 텍스트를 이제 문학 작품을 아무리 달달달 외우고 들어가도 시험장 안에서 보기에서 나오는 외부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이 비문학 지문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지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독해가 되지 않으면 전혀 정답을 맞출 수 없는 그런 질 좋은 문제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는 항상 질 좋은 문제라고 한다면 "보기의 힘이 센 문제다."라고 항상 아이들한테도 강조를 하는데요. 보기의 힘이 센 문제라고 한다면 자기가 아무리 기존의 텍스트를 학습을 했어도 시험장 안에서
보기가 독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정답이 나오지 않는, 도출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저는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수능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문학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지요. 지금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 스타일을 상당히 잘 구사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아이들하고 계속 그 문제 유형을 연습을 많이 하고 이제 들어갔고, 내용 면에서도 되게 정확하게 제가 일치해서 이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번에 도움을 상당히 좀 많이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술형이 사실은 30점 가까이 이제 차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서술형이 결코 단순히 그냥 자기가 뭐 주제를 외우고 키워드를 외웠다고 해서 바로바로 도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상당히 많이 잡아먹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간 운영 능력이 너무나 중요한 시험이다. 객관식만 다 맞아도 잘 좋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서술형까지도 최고점을 이제 득점을 해야지만 좋은 등급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이제 강의 이제 주안점이랑 저의 어떤 적중 문제랑 같이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려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강의의 지향점이 총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3가지를 좀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적중 문항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강의의 첫 번째 지향점은요. 저는 문제를 직접 특히 이제 직보 때 내는 최종 모의고사는 거의 90% 이상을 문제를 직접 제작을 하는 강사입니다. 특히나 그런 제작 문제에서 적중 문항이 작년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계속해서 릴레이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제작 문제를 만들 거라면 정확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게 저의 첫 번째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중 문항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번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제가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시험지 원본은 가져오지 못하고요. 여기 가져온 모든 문제들은 제가 직접 제작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작한 문제고요. 3주차에 이제 호지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 주차에 테스트를 본 모의고사 중에서 제가 논술형을 제작한 문제인데요. 이게 시험지 가지고 계시는 어머님들 한번 이번 시험지에서 논술형 2번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요. 이거는 내용하고 논리하고 형식 모두 완벽히 일치한 문항입니다. 호질에서 정확히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대낮에 그림자를 감출 수 있다. 멘트까지도 이 2가지 멘트, 이 곁다리 멘트까지도 완벽하게 일치한 문제로 아이들이 이거 보면서 자기들도 웃었대요. 너무 똑같아서 내용도 똑같고 심지어 서술형으로 그대로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선생님 30초 컷으로 썼습니다.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 저도 놀라웠던 그런 적중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리랑 형식이 일치한 문항인데요. 제가 이번에 특히 이 선생님께서 소설에서 독특한 관점이 돋보이는 선생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감이 온 게 소설 달밤에서 뭔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직보를 딱 시작을 할 때 얘들아 선생님 달밤에서 2가지만 강조할게 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성북동이라고 하는 이 이원적 공간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 성북동이라는 공간적 특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서술자가 이 주인공 황수건과 거리를 좁히다가 멀리 떨어뜨렸다가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자기의 감정을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서술자와 주인공 간의 이 거리, 서술 시점, 이 2가지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라고 이제 화두를 던지고 이 2가지를 상당히 강조를 했었는데요. 정확하게 이 성북동이라는 배경 그리고 서술 시점이 되게 독특하게 이 2문제로 딱 킬러 문항으로 이제 출제가 됐고요. 저희 아이들 수강생 전원이 그 2문제를 다 맞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직접 제작한 문항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녹아났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성북동이라고 하는 공간의 어떤 특수성을 이제 보기로 직접 써내고, 그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로 이제 만든 바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객관식 16번이랑 상당히 논리랑 내용이 일치한 문항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얼마나 이제 성북동이라는 공간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했냐면, 아이들을 보내놓고도 제가 더 강조를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카톡으로 다시 한번 보내놓고, 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이따가 조금 더 키워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카톡으로 이제 보내놨는데, 마지막에 이런 거 읽어보면서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됐다라고 이제 후기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급하게 이제 다시 보충을 조금 더 하느라고 제 어떤 필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급하게 보낸 내용이고요. 보시면 성북동이라고 하는 공간이랑 이제 문안의 공간이랑 이제 대비가 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근대적인 공간과 근대적이지 않은 공간 사이에 어떤 위계가 그려지는지 이런 것들 아이들하고 이제 얘기를 직보 때도 했었고, 카톡에서 심지어 너무나도 강조할 만큼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정확히 킬러 문제에 이제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직보에서 아까 두 가지 강조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이제 성북동이라는 어떤 이원적인 공간은 제가 이제 직접 제작한 문제로 강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서술자가 어떤 식으로 주인공과 거리두기를 하고 좁히고 하는지를 제가 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다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저의 손필기 자료에 녹아 있더라고요. 이제 제 강의를 제가 뭐 녹화를 하는 건 아니니 이제 아이들은 이제 기억을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학부모님들께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제 손필기 자료에서 특히 보라색은 마지막에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마지막에 봐라."라고 하는 색상이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밑줄까지 완벽히 일치해서 이 부분이 이제 서술자가 주인공과 거리 두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객관성을 취함으로써 어떤 비판점들이 이런 식으로 녹아 있지라고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런 것들 꼭꼭 짚어줬었는데, 이런 것들이 밑줄까지 그대로 일치해서 객관식 18번의 킬러 문항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이들 수강생들 전원이 다 정답을 맞춘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직보에서 강조한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이번에 적중 문항 그리고 마지막 직보 자료에서 모두 정확하게 내용하고 이제 논리까지 일치를 해서 상당히 기뻤던 그런 일화가 또 있습니다. 지향점 두 번째입니다. 저는요, 자료를 너무 많이 주는 거를 상당히 좀 경계를 하는 편입니다. 특히 어머님들 2학년 올라가니까 과목이 많아지면서, 국어도 원래는 1학년 때는 하루에 그냥 딱 국어 하나만 봤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과학 과목이랑 같이 볼 만큼 학습량이 정말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국어 과목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과목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료는 너무 많이 주는 거 과유불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자료를 줄 거라면 효율적으로 아주 정확한 자료를 제공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1학기 중간고사 이번에 직보 때 제공했던 손필기 자료인데요. 그냥 마냥 중요한 거 다 때려 박은 그런 자료가 아니라, 당연하게도 아이들 필기라든지 앞반 뒷반 다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평가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반영을 해서 정말 여기서 적중률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지막에 이 손필기 자료 보면서 좀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자료가 정말 좀, 저는 어차피 할 거라면 효율적으로 이제 들어가자라는 주의라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면항전과 이번에 출제가 됐었을 때 면앙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어떤 의미를 띠는 건지 이런 것들도 이제 보기 문제로 출제가 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녹아 있는 자료라서 상당히 좀 효율성이 좋은 자료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2학년이 되니까 아이들이 '직보를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들이 아무래도 엉덩이 힘도 쪼끔 길러졌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은 성적이 잘 나오는지를 어느 정도 캐치를 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좀 "선생님 굳이 직보해야 돼요?"라고 이제 특히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존에 있던 기존 친구들이 "야, 안 오면 너가 손해야. 선생님 직보 적중률 엄청 높아." 막 이렇게 대신 얘기해 줄 정도로, 저는 직보를 그냥 와서 그냥 어차피 똑같은 거 정리하는 거라면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시간 어차피 직보 저한테 3 시간 쓸 거라면 정말 정확한 자료로 제가 제작한 문제로 효율적으로 좀 시간을 관리해 주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향점은요. "학생하고 학부모 피드백은 정말 확실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저의 마지막 이제 지향점입니다. 이제 2학년 되니까 마찬가지로 시간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클리닉을 제가 직접 당연히 하고 있지만 1:1 로 하고 있지만, 정말 정말 클리닉 시간이 안 맞는다라고 할 때는 제가 어디까지 하냐면요.
이 아이한테 제가 직접 제작한 이 서술형, 이 아이는 이제 서술형, 그러니까 객관식은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서술형이 약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항상 객관식은 잘하는데 서술형에서 점수가 많이 깎여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좋은 등급이 나오지가 않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이 친구는 서술형 연습 좀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카톡으로 제가 직접 제작한 이런 문제 보내주면서 "오늘까지 답안 작성해서 보내 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답안 받고 첨삭하고 이 정도로 이제 학생한테 좀 밀착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정말 꾸역꾸역 그 학생의 어떤 약점을 좀 보완을 하려고 피드백은 정말 확실히 좀 해 주려고 하는 편이고요. 학부모님들과도 이제 소통을 이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뭐 영혼 없이 뭐 "테스트 몇 점 맞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요. 당연히 제가 전부 다 이제 작성을 학생 개개인별로 다르게 이제 작성을 해서 보내 드리고요. 저는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항상 이제 복기를 하면서 아이들 개개인별로 특징들을 다 엑셀표에 적어 놓는데요.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아이가 어디까지 지금 왔는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 이런 것들 단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 말씀을 드려야지 학부모님들도 이걸 인지를 하시고 어디까지 지금 나아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작업이잖아요. 하지만 되게 중요하다고 또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이 정말 전원 다 성적이 다 올랐고 그다음에 저한테 작년 이제 1 학년 처음부터 이제 수업을 들었던 4 등급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1 등급 찍고 2 등급 초반, 누적 등급은 이제 2 등급 초반으로 올라선 이런 친구를 보면서 사실 이번에 휘문고 1 학년은요. 시험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선생님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현 2 학년처럼 이런 어려운 시험에서 등급을 올린 그런 사례들이 어찌 보면 처음부터 1 등급을 받은 그런 사례보다 더 값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실적이 참 좋았고 이제 다가오는 기말고사도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지금 수강생들처럼 '상승 곡선을 계속해서 그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기말 대비반 시간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대비반 2 학년 시간표는요. 일요일 2 시부터 5 시까지 3 시간 수업이고요. 다가오는 5월 12 일에 개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진행하는 클리닉은요. 목요일에 이렇게 있고요. 금요일에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문의 사항은 이제 카운터로 문의 주시면 이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